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치과 이창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증례는 하악 46번, 47번을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증례입니다. 그런데 이 증례의 특징은 인접한 두 개의 치아의 크레스탈 본 레벨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증례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분은 스테이지드 어프로치, 다시 말하면은 본 그래프트를 먼저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으로 그렇게 치료를 진행한 증례입니다. 이것이 초진 시의 환자분의 구강 내 상태입니다. 내원 당시 환자분의 나이는 55세였고 여성 환자분입니다. 전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이셨고요. 치과적으로 보자면 상악에 상당히 긴 보철물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14번에서부터 11번까지 이 두 개의 치아를 지대치로 한 상당한 롱 브릿지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파닉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경우도 21번에서 23번까지 이렇게 브릿지가 되어 있는데 캔틸레버로 조그맣게 파닉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는 치아 개수가 하나가 더 많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의 주소는 바로 환자분의 좌측 하악 구치부가 저작 시에 통증과 불편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 환자분의 주소가 있는 부위를 한번 보시면 구강 내에서 보시다시피 이 46번 치아의 경우는 리치가 상당히 여기가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퍼케이션이 구강 내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상당한 소실이 보입니다. 이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악에 긴 보철물이 되어 있고요. 파닉 개수가 한 개씩 많은 상태입니다. 이분의 이 46번, 47번을 결국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학으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 부위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46번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 상당한 치조골 소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소실된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치주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 흡수의 그런 양상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치아는 엔도가 되어 있는 치아인데 아무래도 엔도가 된 치아가 그렇지 않은 치아에 비해서 어떤 그 치조골의 소실에 있어서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혹 미세한 루트에 크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심 치근에 국한해서 상당히 심한 치조골의 소실이 관찰됩니다. 치근단 부위를 넘어서까지도 본이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국소적으로 이 치아에 치조골이 이렇게 소실되어 있는 이유 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악 전치부에 상당한 긴 그런 보철물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구치부 이개가 적절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조금 이 부위의 국소적인 심한 치조골 소실에 조금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교합적인 요인도 조금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47번 같은 경우는 커다란 리전이 관찰이 되는데 이것은 치주적인 요인보다는 엔도적인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크라운의 하방에 세컨더리 캐리스가 관찰이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치근단 병소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캐널의 그 두께가 에이펙스로 갈수록 가늘어지지 않는 상태로 볼 때 조금 그 익스터널 루트 리소옵션도 관찰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디펙트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6번 부위는 이렇게 본이 수직적으로 많이 꺼져 있고요. 반면에 47번의 경우는 치근단 부위에는 병소가 크지만 또 크레스탈 쪽의 본 레벨은 상당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스탈 본 레벨이 인접한 두 치아 부위의 차이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두 개의 치아 부위가 가지고 있는
본 디펙트의 형태도 좀 다릅니다. 46번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상당히 꺼져 있는, 그리고 치주염에 의해서 소실된 그런 본 디펙트로서 어떤 이런 버티컬 본 디펙트는 아무래도 본 리제너레이션, 오멘테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unfavorable한 그런 버티컬 본 디펙트의 양상을 보이고요. 반면 47번 같은 경우는 치근단 병소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월에 잘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favorable한 그런 contained 디펙트이죠. 비록 크기는 크지만요. 그런 인접한 두 부위,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두 부위의 그런 성격이 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어떻게 식립해야 할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46번은 본 레벨에 맞춰서 좀 깊게 심고 47번은 또 크레스탈 본 레벨에 맞게 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인접한 두 임플란트의 플랫폼의 그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면 그것이 향후에 어떤 본 로스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두 개의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가 이렇게 유사한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46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상당히 수직적으로 본 디펙트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부위의 CT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버칼 플레이트와 팔라탈 플레이트가 링구알 플레이트가 모두 다 소실되어 있는 그야말로 순수한 그런 버티컬 디펙트입니다. 만약에 이 부위에 이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면 그것은 CT상에서 보면 대략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많게는 5mm, 적어도 한 3mm 이상 본 상방으로 임플란트 픽스처가 수직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것은 버칼, 팔라탈, 버칼, 링구알 모두 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전혀 컨테인드한 디펙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식립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술자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느냐에 따라서는 수술 과정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46번의 본 레벨에 그냥 맞춰서 심는다면 혹자는 발치 후 즉시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와 같이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발치를 하고 한 소프티슈 힐링을 4주에서 8주, 여기는 6주에서 8주라고 나와 있는데 해멀레에 의하면 한 4주에서 8주 정도인데요. 그렇게 소프티슈 힐링을 기다렸다가 식립하면서 본그래프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발치 후 즉시는 물론 안 좋을 것 같고요. 식립과 동시에 본그래프트를 하는 것 역시나 조금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이 증례에서는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선택을 했고요. 소프티슈가 힐링되는 한 달간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6주 정도를 기다렸군요. 그렇게 하고 본그래프트를 하고 4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선택해서 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발치를 하고 6주를 기다린 소프티슈가 힐링된 모습입니다. 역시나 발치하기 전에 예상을 했듯이 46번과 47번 부위의 레벨이 수직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요. 수평적으로도 46번 부위가 많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각 부위에 대한 CT의 모습인데요. 수직적으로도 꺼져 있고요. 수평적으로도 이곳이 조금 더 꺼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인시전을 함으로써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인시전은 통상적으로 호리존탈 인시전의 경우 크레스탈 인시전을 했고요. 원심 부위에는 약간 디스탈 오블릭 인시전이라고 해서 블러드 베슬의 주행 방향을 고려해서 짧은
그런 오블리크한 방향으로 이렇게 버티컬 인시전을 주었고요. 그리고 서큘라 인시전을 가하고 그리고 수술 부위에 인접한 치아의 근심 라인 앵글에서 이렇게 버티컬 인시전을 가했습니다. 이때 이 라인 앵글에서 바로 버티컬 인시전을 가하기보다는 이 치아의 그 잇몸의 방향과 수직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인시전을 가해줌으로써 이 부위가 너무 얇아서 슈처하는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수직 절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링구알 쪽에도 약간의 플랩 박리를 위한 인시전을 좀 가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링구알 플랩에다가 슈처로 고정을 하는 상태의 사진입니다. 아쉽게도 플랩을 박리했을 때 디펙트의 형태를 찍지는 못했는데요. 요 이제 멤브레인을 젖히면 그런 디펙트가 보이겠죠. CT에서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이렇게 멤브레인을 링구알 플랩에 슈처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 부위와 이 부위에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했는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멤브레인을 적용해야 하는 증례에서 그 디펙트가 클 경우 이렇게 링구알 플랩에 혹은 상악의 경우는 팔라탈 플랩에 슈처를 이용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고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증례인데요. 이것은 상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슈처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니드를 넣고 안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매듭을 짓는 식으로 안에를 보면 이렇게 슈처가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플랩을 링구알이나 혹은 팔라탈 플랩에 고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래프트를 하고 그것을 다시 플랩을 어댑테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이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증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상악인데요. 팔라탈 플랩에 두 장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슈처를 했고요. 본그래프트를 하고 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멤브레인을 이렇게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을 다시 적용을 한 뒤에 플랩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멤브레인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이런 방식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증례에서 이렇게 멤브레인을 링구알 플랩에 슈처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본 그래프트는 포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 더 그라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PRF를 원심 분리해서 채취해서 그것을 섞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46번 부위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꺼져 있는 부위다 보니까 어떤 그 멤브레인 하방의 공간도 잘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조금 더 스티키한 형태로 덩어리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PRF를 사용하였습니다. PRF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성장 인자가 골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컨트로버시가 있지만 적어도 기계적으로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점은 골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골 이식을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멤브레인을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링구알 플랩에 고정한 멤브레인을 적용을 했더니 그 버칼 쪽을 충분히 덮질 못해서 한 장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번에는 가로로 한 장을 더 덧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로 두 장을 그 다음에 가로로 버칼 쪽을 마저 더 덮기 위해서 동일한 크기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증례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세 장을 사용했는데요. 적절한 크기의 좀 더 큰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멤브레인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한다면은 이렇게 세 장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F를 멤브레인 형태로 막 형태로 눌러서 한 번 더 적용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그냥 그 PRF를 하는 과정에서 원심 분리를 해서 남아있는 것을 사용한 것이지 이것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적용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봉합을 했습니다. 술전의 모습과 수루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수평적으로나 혹은 수직적으로 리치가 증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수술 직후에 찍은 파노라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더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라디오 오페시티가 그렇게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이 이것은 4개월이 지났을 때 파노라마의 모습인데요. 수술 직후에 찍은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레디오 오페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장점인데요. 레디오 오페시티가 수술 직후에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골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수술하고 4개월이 지났을 때 그런 그 CT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직전에 이제 식립을 위해서 찍은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모두 중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술전의 모습인데요.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중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7번 부위인데요. 역시나 수평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술전의 모습인데 이 버칼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평적으로도 증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그래프트하고 4개월이 지난 후 임플란트를 식립 직전에 하기 직전에 찍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술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역시나 수평 수직적으로 증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은 이미 리지가 충분히 식립하기에 적절한 두께와 그리고 높이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플랩을 최소한으로 방리했습니다. 수직절개도 가하지 않았고요. 수평절개와 그리고 서큘라이 지점만으로 방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정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원 스테이지로, 특히 이 경우는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인데요. 이때 조금 더 플랩의 어프록시메이션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팔라치 플랩을 이렇게 이용해서 두 임플란트 사이 쪽에 본의 노출을 최소화하여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임플란트 식립 과정은 기존에 4개월 전에 했었던 본그래프트로 인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게 그렇게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잘 증강되어 있는 술전의 어떤 크레스탈 본 레벨이 상당히 심한 차이를 보였던 두 부위의 본 레벨이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플랫폼의 레벨도 일정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주가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부위가 팔라치 플랩을 이용해서 덮어줌으로 인해서 2주 만에 본 디누데이션 없이 잘 힐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립 과정에서 그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식립 토크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정확히 2달 8일 만에 임플란트 수복물을 최종 수복물을 딜리버리 해 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풀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이렇게 스플린트 형태로 크라운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장착했을 때의 파노라마의 모습이고요. 네,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후에 찍은 CT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아쉽게도 링구알 쪽에 약간 본이 조금 얇긴 한데요. 오히려 협측은 높이나 폭이 충분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술전 CT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수직적, 수평적으로 증강이 잘 이루어졌고요. 47번 같은 경우도 이것이 대합치와의 관계를 위해서 상당히 좀 버칼 쪽으로 심는다고 했는데 역시 링구알 본이 조금 얇은 상태고요. 버칼은 상당히 증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술전 CT의 모습이고 이것이 보철물 완성 후의 CT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일정한 높이의 그런 상태로 최종 보철물이 완성될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 3개월 팔로업 밖에는 하지 못했는데요. 3개월 후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술 전에 발치하고 나서 본그래프트 하기 직전에 찍은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일정한 높이의 치조제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술 전, 술 후의 모습인데요. 크레스탈 본 레벨의 차이가 컸던 것에 비해서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죠. 이 증례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례는 수술적 접근 방식으로 보자면 발치하고 한 6주를 기다렸다가
본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소위 말하는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다는 것은 본그래프트를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수술을 2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본그래프트를 통해서 리치의 상태를 개선해 놓으면 사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은 상당히 단순한 수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디펙트의 높이 차이가 큰 직내에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본그래프트를 했거나 한다면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그 플랫폼의 레벨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될지, 뭐 버코링구알의 위치나 근원신적인 폭경은 위치는 뭐 적당히 잡는다 하더라도 수직적인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는 것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또한 수술 시간을 좀 늘리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죠. 물론 최근에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위치를 잘 잡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2개의 임플란트의 플랫폼 위치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되면 역시나 조금 나중에 임플란트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리치의 형태를 고르게 가져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일정한 높이에 있는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스테이지드 어프로치의 가장 큰 단점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술을 2번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수술 기간이,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발치하고 6주를 기다렸고 그리고 본그래프트하고 4개월을 기다렸고 최종 보철까지는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7개월, 한 2주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것을 발치하고 6주를 기다렸다가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으로 가져갔을 때 그럴 경우에 수직적인 골 증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식립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는 최소한 기다려야 최종적인 보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했지만 한 7개월 반 정도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수술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지만 어떤 그 장기적인 임플란트의 예후를 위해서는 이것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정도는 충분히 드릴 만한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슈처를 이용해서 링구알 플랩 혹은 팔라탈 플랩에다가 슈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디펙트가 큰 부위에 본그래프트를 하고 하는 그런 수술적인 과정에서 콜라겐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고 또 슈처 과정에서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간편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본그래프트를 할 때 포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인 더그라프트를 쓰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덩어리 지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PRF를 함께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6번 부위의 수직과 수평적인 증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위에서 콜라겐 멤브레인만으로도 어떤 그런 골 증강이 수직 수평적으로 잘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46, 47번 부위의 본의 디펙트의 성격의 차이가 큰 부위를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였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